누구나 한 번쯤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상대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 싫은 말 제대로 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싫은 소리와 비판을 구분하라.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그것이 단순한 비판이나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남을 비난하고 다투기 위함이 아니다. 싫은 소리를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 계속해서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상대방은 내가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에게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내가 폭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의 불편함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남에게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투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이렇게 행동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좀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는 훨씬 더 부드럽고 상대방에게 방어적 태도를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약속에 늦는다고 해서 너는 항상 늦어서 정말 짜증나라고 말하기보다는 네가 늦으면 나는 좀 불안해져.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진정성 있게 말하라. 남에게 싫은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없는 비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그 말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가끔 직설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좋게 들릴 수가 없다. 싫은 소리를 피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실망할까봐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일 뿐이다. 많은 경우 싫은 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라.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와 태도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조차도 하기 싫기 마련이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경계를 명확히 해라.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싫은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분명한 선을 그어놓는 방법도 좋다. 즉,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때 굳이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편한 농담을 던지거나 무례한 태도를 취할 때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그 농담을 듣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언어적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이다. 이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이며 때로는 이러한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방은 그 행동을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행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거나 나의 시간을 지나치게 차지할 때 그 요구를 담담히 거절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면 더 이상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라는 간단한 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내가 정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의 불편함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반대로 경계를 분명히 세우면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오해가 줄어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마라. 싫은 소리를 하기 싫다면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눈치를 보느라 말을 아끼다 보면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 지나치게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만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면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항상 늦는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너와의 약속에 시간을 맞추고 싶다. 늦지 않게 와줄 수 있겠어? 라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를 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안은 생긴다.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불만을 참고 넘기다 보면 그 감정은 결국 터져나오게 마련이다. 그 결과 작은 문제들이 쌓여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 작을 때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얘기를 꺼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참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다. 다섯 번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을 극복하려면 때로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의 부탁이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든다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럴 때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말하면 효과적이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여준다. 인간관계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것은 결코 장점이라고 볼 수 없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싫은 말을 조금 변화시켜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존재하며 이를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다. 싫은 소리를 정 못하겠다면 이 몇 가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이것만으로도 남에게 쉬운 사람이 아닌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대답을 너무 빨리 하지 마라. 대답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우리가 거리를 두고자 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의 요구나 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대화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잠시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안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몇 초의 뜸 들이기만으로도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의 타이밍과 뜸을 들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의 기술은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통제력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대화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7번째, 태도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라.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양보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일수록 초면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놔야 한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만만하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멀리 나아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좋은 사람을 사귀는 데 도움이 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한다면 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반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가운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과 가치에 대해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편안함이 생기고, 명확한 의사표현은 자신이 쉽게 상대방에게 굴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의사표현은 반드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점잖은 태도로 상대방의 무례를 지적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중하게 대했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이 무례하다면 그때는 자신이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본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8번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주변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소리는 사람의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목소리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은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말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낮은 목소리는 권력, 자신감, 그리고 성숙함을 상징한다. 믿음직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CEO들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따라온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비밀스러움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상대방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목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치 고요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단어씩 천천히 발음하며 평소 대화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말에 감정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때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중립적으로 혹은 차분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나의 내면을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들며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판단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는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면 말 그대로 호구처럼 굴어야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착함의 기준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과 악은 각자의 상황, 경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며 환경적인 요인 역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누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착하다고 칭하며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친근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익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말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변명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착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착함은 자신에게 순응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착하다고 인식하는 기준은
오직 상대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 타인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10번째, 조금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게 유리하다. 싫은 소리를 정 못하겠다면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것은 피하라. 쉬워 보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에게 쉬운 사람보다는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친절함이 많은 친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절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증,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가 없는 친절함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는 원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힘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참고 노력하더라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 싫은 말 제대로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